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이상하게도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감정들이 이제는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올라오고, 특히 자식 앞에만 서면 이유를 모르게 불편해지고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살아오며 해주지 못한 것이 떠올라서일까요? 아니면 나이 들며 스스로가 더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자식에게 건네는 말마다 괜히 미안하다는 감정이 끼어들고,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사과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향해 여전히 고마움을 말하는데, 정작 부모는 이유 없는 미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약용의 말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는 심경을 해설하며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면 그 기울어진 마음이 다른 마음을 누른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곱씹을수록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속 깊이 숨겨온 그 미안함이라는 기울기, 그 마음이 과연 누구를 향해 기울어진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자식을 향한 애틋함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의 마음을 향한 기울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마음은 결국 자식의 마음까지 눌러버린다는 것이죠. 듣고 보면 놀랄 정도로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이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함께 흔들린다. 만약 부모의 미안함이 흔들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말은 결코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흔들림을 그대로 느끼고, 말에는 없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미안하다는 말이 정말 누구를 위한 말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분명하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사랑하는 방법일까? 어쩌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마음이 바로 서야 말도 바로 서고, 말이 바로 서야 관계도 바르게 흐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책감을 말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부모의 미안하다는 말이 자식에게 짐이 되는지, 그 말을 멈추는 순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정약용은 왜 그토록 마음의 균형을 강조했는지, 아마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가진 숨겨진 무게도 완전히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가볍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시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력은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고, 삶의 속도는 느려지며 예기치 못한 공허함이 찾아올 때, 이 시기에는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 작은 일에도 자신을 탓하는 습관이 생겨납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이 흔들림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해오던 역할이 서서히 줄어들고 이제는 자식을 돕기보다 기대는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사소한 부탁을 해도 몸이 불편해 도움을 받아도 괜히 미안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의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은 몸이 늙으면 형체가 줄고 마음이 흐려지면 뜻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생각도 작아지고 결국 말도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 작아짐은 단지 부모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작아진 만큼 자식은 더 큰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계속 낮추고 미안해할수록 자식은 심리적으로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는 자식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 서야 한다는 역전된 감정은 자식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이는 결국 마음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담은 단순히 감정적인 수준을 넘어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안함이 반복될수록 스스로를 더 조심하게 되고 부모와의 대화에서도 불필요한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해야 할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자신이 편하게 하던 행동들도 제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또 미안해 하실까? 이 생각이 자식의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정약용은 정이 지나치면 정을 해친다고 했는데 부모의 미안함이 바로 그런 지나친 정의 형태입니다. 자식을 더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숨을 막히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고 부모가 나이가 들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부모란 마음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불안의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미안해하시니 나도 더 신경 써야겠다. 내가 더 책임져야겠다. 이런 감정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은 예민해지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는 부모가 의도한 바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또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말도 약해지고 그 말의 약함은 상대의 마음에도 그대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의 불안을 함께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덜어내고 싶은 감정이 자식에게 그대로 옮겨가는 셈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읽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미안하다는 말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감정 자체로 전달됩니다. 그 감정은 자식에게 자책, 짐, 책임, 그리고 서늘한 슬픔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할수록 자식은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스스로 확대합니다. 원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온도가 깨지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떠받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이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에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갈 때 마음의 준비를 더 해야 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감정을 조절하며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부모는 미안함을 말함으로써 자식에게 가까워지고 싶었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마음을 살짝 닫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어긋난 마음은 정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안하다는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위험한 기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계속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부모의 행복과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심리적 의무감입니다. 이 감정이 반복되면 자식은 자신의 삶에서도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려 하고 부모 앞에서는 항상 더 나은 자식으로 보이려는 강박을 갖게 됩니다. 자식이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강박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많이 챙기게 되는 왜곡된 관계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정약용은 마음은 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흐르지 못하는 마음은 쌓이고 쌓인 마음은 결국 무게가 되어 관계를 짓누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은 흐르지 못하는 마음이 자식에게 흘러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식은 그 과거를 대신 들게 되는 구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후회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은 자식에게 이 불가능한 짐을 묵묵히 떠안게 만듭니다. 결국 부모의 미안함은 자식을 약하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자식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서로의 기대를 약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말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깊은 마음 철학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부모 옆에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단단해야 자식의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을 때 자식은 더 큰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균형이 관계의 균형을 만든다는 말의 참된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중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삶이 더 바빠지고 더 무겁고 더 책임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관계의 균형이 바뀝니다. 그 변화 속에서 부모가 가장 쉽게 꺼내는 말이 바로 미안하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부탁 하나 할 때도 미안하고 병원 다녀오는 길에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에 미안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지난 세월도 미안하고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며 정은 서로 잇대어 흐르는 물과 같아 한쪽이 흐트러지면 다른 쪽도 반드시 요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감정은 곧바로 자식의 감정으로 옮아가는 법입니다. 부모가 미안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자식은 그 감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모는 단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지만 자식에게는 그 말이 곧 책임으로 변합니다.
부모가 나 때문에 이렇게 미안해하는구나. 내가 더 잘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 쌓이면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은 부모와 대화할 때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의 말 속에서 또다시 미안함이 나올까 조심스럽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바빠 보이니 더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깊어지고 자식은 부모님이 또 미안해 하시겠지라는 마음에 부탁하지 못한 일들이 늘어갑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기 시작하면 정약용이 말한 흐르는 정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히면 관계는 엉켜버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정은 사라지고 배려라는 이름의 거리감만 남게 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은 대부분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이 지나치면 흐리고 흐리면 바르지 못하다. 즉,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미안해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그 표현이 지나치면 자식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부담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병은 말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미안함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처럼 들리지만 자식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병처럼 자리 잡아 깊게 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지기 마련이고 특히 부모의 미안함은 자식에게 내가 짐이 되었던 적이 있구나라는 깊은 상흔을 남기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자식은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을 돌아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때로는 삶의 선택까지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미안함을 덜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늘 마음의 바로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서면 남의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진다.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나온 세월을 존중하며 부족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를 바라볼 때 부담이 아니라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실은 단순합니다. 부모의 미안함은 표현된 감정이 아니라 전가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남에게 나눠준다고 가벼워지는 짐이 아니라 나누는 순간 상대를 짓누르는 짐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말은 마음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함을 담아 보내면 자식의 마음 한켠에는 그릇이 놓이고 그 안에서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미안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함 없이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이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사랑이고 무엇보다 큰 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사소한 부탁을 하는 순간
혹은 자식이 바빠 보이는 얼굴만 스쳐도 마음은 어느새 작아지고 말끝은 저절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마음의 움직임이 관계의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비추는 대로 상대도 비춘다. 부모가 미안함을 비추면 자식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감정은 자식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무게가 됩니다. 부모는 그저 겸손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했지, 내가 지금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하고 담백한 심정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그 말은 의외의 감정으로 스며듭니다. 부모가 낮아지는 만큼 자식은 높아져야 한다는 책임감, 부모의 감정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 나 때문에 부모가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미묘한 죄책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정은 서로 미묘하게 스며드는 것이니 한쪽이 흐트러지면 다른 쪽도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미안함이 잦아질수록 자식의 마음은 흔들림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부모의 미안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약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단단함보다 조심스러움으로 바뀝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잘 말하지 못하고 삶의 무게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부모를 또 미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식은 점점 감정을 숨기고 부모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움을 잃고 서로의 마음에 작은 거리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정은 억지로 세울 수 없고 마음은 억지로 다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미안함을 감싸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척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힘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피로가 쌓입니다. 부모의 감정을 대신 들어주고 부모의 후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은 물처럼 스며들지만 한번 스며든 감정은 다시 걷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미안함을 반복하여 내비칠수록 자식은 점점 더 많은 감정적 의무를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결국 자식의 내면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식의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부모의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말이 가진 의미와 무게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내가 부모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감정의 특성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은 이치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즉, 자식은 이성적으로는 부모의 미안함을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말 속에서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자식은 더 이상 부모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미안함은 자식에게 약함의 전수를 불러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웁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자꾸 낮추고 부족하다고 말할수록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동일한 패턴의 감정을 배웁니다. 자신을 과하게 낮추고
늘 누군가에게 미안해하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을 넘어 삶의 태도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정약용이 마음의 뿌리가 약하면 삶의 줄기가 흔들린다고 한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부모의 미안함이 자식에게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 균열이 삶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되찾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불필요한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미안하다는 대신 괜찮다. 나는 잘 살아왔다. 너도 내 삶을 살아라라고 말할 때 자식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바로 서면 말이 바로 흐르고 말이 바로 흐르면 관계가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설 때 자식은 더 강해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와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안정적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함을 멈추는 일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부모의 안정감이 자식의 안정감을 낳고 그 안정감은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멈추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정약용이 평생 탐구했던 인간 마음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마음이 편안하면 상대의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했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평온해지면 그 너른 기운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져 관계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된다는 의미다. 부모가 스스로를 미안한 존재로 규정하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나고 두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마주보게 된다.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스스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 그 단단한 기운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 자식의 마음은 그 즉시 흔들린다. 부모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어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안심시키려 한다. 정약용은 자리가 바뀌면 도가 흐트러진다고 했는데 부모가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어 죄책감을 드러내는 순간일이 바로 그렇게 된다. 자식은 아직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데도 벅찬데 그 위에 부모의 감정까지 떠안게 된다. 미안함이라는 작은 단어는 결국 관계의 자리마저 뒤바꿔 놓는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괜찮다는 마음을 선택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어지럽고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고요하다고 했다. 부모가 스스로를 안정시킨 말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을 건넨다. 같은 말이라도 미안하다. 너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순간 자식의 어깨 위에는 새로운 책임감이 쌓인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내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 라고 말하면 자식의 마음은 즉시 풀어진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신호는
어떤 위로나 격려보다 강력하게 자식에게 안정을 준다. 부모가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관계는 다시 중심을 되찾는다. 정약용은 마음의 근본을 바로잡으면 그 밖의 일은 저절로 바른 길을 따른다고 했다. 부모가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보지 않고 부족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으로 인정하는 순간 미안함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 그리고 온기다. 부모가 책임감으로 마음을 바로 세우면 자식은 부모를 짐처럼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든든한 어른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시금 심리적 균형이 원래의 위치를 되찾는다. 많은 부모가 자신이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자식의 태도는 그 감정을 정직하게 반영한다. 자식이 유독 조심스럽고 부모와 대화할 때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있다면 그 뒤에는 부모의 미안함이 깊게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책임으로 변하는 순간 숨이 막힌다. 사랑은 자유로울 때 더 깊어지고 더 오래 간다. 정약용이 말한 진정한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흐르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부모가 미안함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자식을 대해야 자식의 마음도 억지 없이 흘러갈 수 있다. 부모가 편안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돌보려 하고 그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에서 나온다. 부모가 먼저 미안함을 걷어내는 일은 단순히 감정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미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닌 존재가 되고 자식은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변화는 의외로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정약용은 관계는 마음이 맞닿는 자리에서 다시 선다고 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세우는 그 순간 관계는 다시 선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멈추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서로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탱하고 자식은 그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미안함을 내려놓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균형을 되찾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 관계 사이에 스며든다.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각각의 삶을 지키면서도 마음이 닿는 지점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지 사과하지 말라는 조언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 말만 참는다고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마음이 비면 바른 생각이 들어온다고 했다.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내려놓은 빈자리에 새로운 마음이 채워질 때 비로소 관계가 건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 자리를 채우는 가장 첫 번째 힘은 바로 담담함이다. 담담함은 감정을 숨기는 태연함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는 지혜에서 나온다. 정약용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곧 지혜다라 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았던 시간들조차도 자신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단단해진다. 나는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는 담담함은 자식을 향한 무거운 죄책감을 자연스레 가라앉힌다. 자식은 그런 부모를 보며 부담이 아닌 편안함을 느낀다. 부모의 담담함은 자식에게 돌봐야 하는 대상이 아닌 존중할 어른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그 인상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든다. 이어지는 두 번째 힘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다. 정약용은 사람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남도 그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부모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무가치한 사람처럼 말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진다. 자신의 부모가 약해 보일수록 자식은 보호자의 역할을 떠안으려 하고 그때부터 관계는 비틀린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성실히 이어가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일상을 똑바로 운영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안심한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그 존중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경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힘이 된다. 세 번째로 필요한 마음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의 깊숙한 자리에는 대부분 나는 부모로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자기 비판이 숨어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과거의 잘못은 꾸짖되 오래 머물지 말라고 했다. 누구나 부모가 되는 순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와 후회를 겪는다. 부모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 굳은 매듭은 풀린다. 이 자기 용서는 부모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자식을 위한 일이 된다. 부모가 스스로를 용서할 때 자식은 부모를 위로해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 위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나이가 들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가 자식을 이끌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로의 역할은 조금씩 바뀐다. 그러나 이 변화는 억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억지로 움직이면 도가 어긋난다고 했다. 부모가 스스로 미안해하며 자식에게 지나친 의존을 보이면 자연스러워야 할 변화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흐른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성숙하게 정리하고 담담한 태도로 자식을 대하면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이어진다. 나이 들며 부모와 자식은 서로 새로운 방식으로 가까워지는데 이는 억지가 아닌 흐름 속에서 피어난 변화일 때 가장 건강하다. 결국 부모가 먼저 평온함을 선택해야 한다. 미안하다 대신 괜찮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내가 있어. 고맙다와 같은 말은 자식에게 짐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전하며 자식의 마음을 느긋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라고 했다. 부모가 담담하고 고요한 마음을 지니면 그 마음이 담긴 말은 자식에게도 고요하게 스며든다. 이 고요함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가장 깊은 힘이 된다. 결국 부모가 미안하다를 대신해 자식에게 전해야 할 진짜 마음은 담담한 책임감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낼 의지, 자식의 삶을 불필요하게 침범하지 않는 존중,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는 마음의 너그러움.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가벼운 존재가 되고 오히려 인생의 든든한 뿌리처럼 느껴진다. 자식은 부모의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며 자신의 삶도 더욱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된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이 바로 서면 모든 관계가 깨끗이 드러난다는 말처럼 부모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된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는 작은 변화는 결국 관계 전체를 바꾸는 큰 힘으로 이어진다. 미안함이 사라진 자리에 담담함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빠진 자리에 존중이 자리 잡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새롭게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깊고 느리지만 단단하다. 그리하여 어느 날 문득 서로에게 전해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 관계의 균형이 다시 잡힌 것을 느끼게 된다. 부모가 마음을 다스릴 때 관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편안히 기대어 설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미묘한 긴장과 따뜻함을 동시에 품게 된다. 젊을 때는 서로의 삶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조심스러운 거리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만 부모가 늙고 자식이 장성하면서 오히려 그 거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가까워지려는 마음과 멀어지려는 본능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남고 일상의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뒤집히곤 한다. 정약용은 거리가 바르면 관계가 바르다고 했다. 너무 멀면 마음이 식고 너무 가까우면 마음이 상한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섬세한 예술과도 같다. 부모가 자식에게 반복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거리는 지나치게 좁혀진다. 부모는 겸손의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자식은 알게 모르게 부모의 감정 깊숙한 곳까지 끌려 들어가게 된다. 정약용은 마음의 짐은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전해진다고 했다. 부모의 미안함은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자식에게 무게로 전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안하다는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표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한 숨구멍을 되찾는 과정이 된다. 자식이 부모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마음 다스림이다. 관계의 거리를 다시 세우려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식의 삶에 집중하고 걱정으로 가득한 부모는 자신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를 자식에게 쏟아버려 결국 스스로가 비어버린다. 정약용은 사람은 스스로 서야 남도 그를 도울 수 있다고 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만의 일상과 기쁨을 회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중심에 세울 때 자식은 부모를 걱정의 시선이 아니라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보여줄 때 자식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깃든다.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줄여야 한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의 다른 형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사랑을 흐리게 한다. 정약용의 말처럼 지나친 걱정은 사랑을 흐리게 한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마다 불안해하고 예측하려 들면 자식은 자신이 늘 부족하며 부모를 실망시키는 존재라고 느끼기 쉽다. 걱정은 의도와 달리 자식에게 나는 내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신호로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가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볼 때 자식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된다.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가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정약용은 부모가 바르면 집안이 바르고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부모가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지켜낼 때 자식은 기댈 수 있는 기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정감은 자식의 마음까지 지탱해 준다. 부모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을수록 자식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온기가 스며든다. 또 부모는 자식에게 과한 기대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기대가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든다. 정약용의 경고처럼 기대가 지나치면 정이 상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자식은 자신이 늘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고 결국 관계 속에서 지쳐버린다. 그러나 부모가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믿는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 자유로워진다. 서로의 인생을 인정하는 이 균형이 관계의 편안함을 만든다. 결국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사랑은 붙들수록 멀어지고 흘려보낼수록 돌아온다. 정약용은 정은 강하게 묶을수록 쉽게 끊어진다고 했다.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만이 오래 지속된다. 자식은 사랑해서 부모를 찾고 부모는 억지로 붙잡지 않기에 자식이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것이 관계의 진짜 힘이다. 부모는 부모의 길을 걸어야 하고 자식은 자식의 길을 걸어야 한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이 통하면 멀어도 가깝다는 가르침처럼 진짜 가까움은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서로의 마음이 바르게 서 있다면 그 관계는 시간도 흔들지 못한다. 이 단단한 마음의 거리 위에서 부모와 자식은 평생 이어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미안하다는 말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마음 속에 오래 쌓여있던 가림자의 흔적이다. 자식에게 닿을 때는 그 말의 온기보다 무게가 먼저 전달된다. 정약용은 마음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야 비로소 빛이 난다고 했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붙어있던 미안함이라는 먼지를 떨쳐낼 때 부모의 삶도 자식의 삶도 숨통을 틔우며 밝아지기 시작한다. 부모가 느끼는 미안함은 대부분 지나온 세월의 흔적에서 비롯된다. 바쁘게 살다 보니 충분히 챙겨주지 못했던 기억, 가난했던 시절 아이에게 미안했던 감정, 때때로 한 선택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었을까 걱정했던 마음. 그러나 정약용은 과거의 허물은 되새기되 마음을 묶지 말라고 했다. 부모가 죄책감에 묶이면 자식은 그 감정을 대신 짊어져야 한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가둔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 때문에 무거워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다. 부모가 미안함을 멈춘다는 것은 잘못을 부정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보다 단단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우고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무엇보다 큰 안도감을 준다. 담담한 얼굴과 흔들리지 않는 일상은 자식에게 나는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는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부모가 편안할수록 자식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는 다시 부모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 관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하며 제자리를 찾아간다. 정약용은 마음이 편안하면 바깥의 일도 편안하다고 했다. 부모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도 동시에 부드러워진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도 부모를 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삶을 지나치게 붙잡지 않고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고 때로는 물러서서 바라보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무심하게 멀어지지도 않는 따뜻한 거리. 그 거리야말로 부모와 자식의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안정된 지점이다. 정약용의 말처럼 마음이 통하면 말이 없어도 가깝다. 부모가 미안함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서 담담히 서 있을 때 자식은 그 마음을 말보다 먼저 느낀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더욱 깊고 따뜻하게 다시 가까워진다. 이제는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하나만이라도 마음속에 천천히 내려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